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나킴입니다. 오늘은 자기 혐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기 혐오하면 또 저 아닙니까? 제가 진짜 심했어요. 진짜 오죽하면은 스스로 2차 가해를 할 정도로 심했어요. 근데 이걸 고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가장 먼저 자기 혐오하는 사람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서 찾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고 있었어. 모르는 사람이 날 때렸어.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이 사람 미친놈인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자기 혐오하는 사람은 잠깐 화가 나고 저 사람 미친놈인가 잠깐 생각할 수 있어. 나중으로 가잖아? 내가 오늘 그 길을 걷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그 시간에 거길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 혐오하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자기한테 찾으려고 해. 이게 진짜 큰 문제야. 약간 이런 사람들은 자기 혐오라는 수학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딱 제출이 되잖아? 1번, 철수가 미나를 때렸다. 왜 때렸을까? 이러잖아? 그러면은 미나가 맞을 짓을 했나 보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 때린 사람이 잘못했어요? 맞은 사람이 잘못했어요? 당연히 때린 사람이 잘못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때린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그 전제를 깔기 전에 맞을 짓을 했나 보지가 먼저 깔려. 그래서 맞은 사람한테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자기 혐오를 하는 그 패턴이랑 똑같아.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돌아보는 거야. 얘한테 뭔가 잘못을 했나 보지. 혼자 상상을 하는 거야.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근데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저 사람이 잘못을 한 거잖아. 근데 나한테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정답이 내려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풀어 자기 혐오를 계속 다양한 방면으로 해요. 내 옷, 내 성격, 내 얼굴, 나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비난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기 혐오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괴로운 게, 스스로가 스스로의 악플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등에 칼을 꼽는 거야. 네가 그날 거기 있어서 그래. 네가 잘못했잖아. 하면서 칼을 계속 꼽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걸 인지해야 돼요. 세상에 맞을 짓이란 건 없다.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닌 이상은 맞을 짓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인지를 해야 돼. 자기가 자기를 혐오하고 있잖아? 그럼 그걸 빨리 인지해야 돼. 빨리 내가 지금 나를 혐오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나에게 악플을 달고 있구나. 그리고 인지하는 순간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설거지를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밖에 나가서 껌이라도 한 통 사오거나 사고에 전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혐오적인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기 혐오가 심해진다 싶으면 청소를 하거든요. 이 혐오를 하는 게 정답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계속 문제를 푸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정답이 내려지지 않는 이 깔끔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청소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살짝이라도 풀린 느낌이 들거든요. 깨끗하게 정리되는 느낌이라. 그래서 저는 청소를 강추합니다. 이렇게 자기 혐오가 들 때는 청소를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혐오가 들 때 생각 회로를 빠르게 인지를 하고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지를 없애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학 공식이 자기 혐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모든 문제를 풀 때 자기 혐오라는 공식을 대입을 해서 바라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많이 없애야 돼. 내 안에 쌓이는 시험지를 없애야 돼. 내가 옛날에 화나면 눈물이 나는 사람, 거기에 대한 영상을 올렸잖아요. 적절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출을 해야 된다고. 자기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출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자기 혐오는 없어지지 않아. 이 자기 혐오라는 게 속에 쌓이는 문제들을 계속 풀고 하다 보니까 더 자기 혐오로 가는 거거든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마음속에 이만큼 담아놓고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담기지 않게끔 해야 돼.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성희롱을 했어. 미나씨 오늘 입술이 튼 게 어제 남자친구랑 뜨거운 밤 보냈나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 그랬을 때 옛날에 나 아니에요, 남자친구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자기 혐오가 생기는 줄 알아요? 이게 자기 감정을 그냥 표현도 못하고 당했기 때문에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나를 지키지 못했구나에 대한 죄책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 죄책감 때문에 되게 스스로 자기를 싫어하거든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도 못하고 그냥 웃어 넘겼지? 난 진짜 내 성격이 너무 싫은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 혐오가 끝없이 이어져.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기 혐오로 빠진다면, 조금 더 발전한 케이스, 두 번째 사람, 인상을 찌푸릴 줄 알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이렇게 썩은 표정을 보여줘.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 집에 가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내가 너무 표정을 썩게 했나? 나로 인해서 저 사람 기분이 나빴을 수 있는데 혹시 내가 잘못한 건가?
미쳐버릴 것 같죠? 실제 이렇게 해요. 실제 자기 혐오인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요. 지금 공감하고 있는 사람 겁나 많아요. 진짜 그렇다니까?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했어. 그래갖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생전 태어나서 그렇게 상스러운 소리는 처음 들어봐서요. 이렇게 막 말을 했어. 이제 이런 사람 집에 가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상스럽다라는 표현은 조금 심했나? 저 사람이 상처받았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죄책감이라는 게 어떻게 변화하냐면요. 처음에 이렇게 웃어 넘겨. 그런 사람은 자기 감정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엄청 자기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길 줄 몰라. 그래서 맨날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자기를 포기해. 내가 그냥 여기서 웃어 넘기면은 모두가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자기를 포기해.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를 보호하지 못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처가 되게 커.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를 어떻게 보호하는지도 몰라요. 이러면 진짜 자존감도 바닥을 치고 우울도 진짜 심하고 이 사람은 진짜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인상을 찌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 그럼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죄책감은 들어요. 내가 인상을 찌푸려서 저 사람 기분이 나쁠까? 라는 생각을 드는데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내가 옛날처럼 웃어넘기진 않잖아. 내가 기분이 나쁘다라는 걸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 약간 나를 다독일 수 있게 돼.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싫으면 싫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서 노력을 해. 그래서 이제 싫으면 싫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상스럽단 말은 조금 심했나? 라는 생각이 될지언정 그러니까 왜 지가 상스러운 말을 해? 지 딸이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안 나쁠 거요? 막 이러면서 저 사람 탓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해서 저 사람이 기분 나쁠 수는 있으나 먼저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은 저 사람이다 라는 걸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죄책감이 많이 없어져. 그래서 두 번째로 자기 표현을 하는 걸 늘려야 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은데 내 편이 있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했잖아요. 이게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랑 조금 다르거든?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은 얘는 원래 내 편이잖아. 얘는 원래 내 편이니까 그냥 내 편을 들어준다는 느낌이 들어. 근데 심리상담 선생님은 내 편일지는 몰라도 이 사람은 최대한 모든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하든 이분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할 거야. 완전 내 편에 서서 보려고 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 잘못이에요 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많이 공감받는 느낌이고 이해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내 잘못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또 자기 혐오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인지를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줘요. 엄청 큰 도움을 줘요. 이게 친구들보다는 선생님이 되게 도움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감정의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내 감정을 느끼는 방법, 감정을 이야기하는 방법 이런 걸 다 배워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걸 제대로 못 배우고 자란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표현하는 방법을 내가 완전 애기 수준이야. 근데 이 애기 수준인 거를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주는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이 감정의 부모님이 내 감정을 다 수용을 해주잖아. 만약에 이걸 내가 잘못을 했으면 네가 이걸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조금 더 유한 방법으로 뭔가 표현을 해봐. 이런 식으로 다른 표현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수용해주고 다른 방법을 알려주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준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 옆에 한 명 있으면 내가 지금 더 좋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잘못된 방식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방식으로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진짜 큰 도움을 받아요. 물론 금전적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상담 선생님을 둘 수 없는 입장이면 조금이라도 주변에 객관적으로 보는 친구들 있잖아. 그런 사람이 좀 옆에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건 네가 조금 표현을 했어야 돼 라고 무작정인 비난 말고 수용은 해주는 사람 있잖아. 네가 충분히 왜 그랬는지는 이해가 되거든? 네가 감정 표현 못해서 그냥 웃어 넘긴 건 알고 있어. 근데 네가 그런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 아니야. 근데 그럴 때마다 너를 보호하지 못하는 게 난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너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말은 못하더라도 그냥 인상을 찌푸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너를 보호하는 방법을 가져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 무조건 나한테 공감해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비난을 하더라도 내 감정을 수용하고 새로운 대책을 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좋다. 그렇다.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공식, 자기 혐오라는 이 공식을 고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것부터 고쳐야 돼. 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표현 방식을 바꾼다거나 그런 식으로 다른 것들을 고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자기 혐오 요 녀석을 고쳐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